빅뱅 이후 우주의 초기 생성 38만 년 안에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덮인 세계가 되었습니다. 수소, 헬륨 이외의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은 태양이 빛나면서 어떻게 어떤 원소를 만드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빅뱅 이후로 우주공간에 흩어졌던 수소와 헬륨들이 다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공간에서 다른 곳보다 이런 수소, 헬륨이 더 많이 뭉쳐있는 그런 공간을 성운이랍니다. 이 성운은 물질들 간의 질량이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뭉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물질의 뭉침이 있으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뭉치다 보면 계속해서 그 크기는 작아지면서 밀도는 높아지고 온도는 아주 올라갈 것입니다. 그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되면 원료인 수소를 이용하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빛을 내면서 에너지를 내고 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계열성의 중심부에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 하는 것을 앞의 영상에서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력에 의해서 뭉치려고 하는 힘도 있겠지만은 이때 나는 열 에너지, 이것 때문에 뜨거워진 상태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려 하는 그런 힘도 생깁니다. 그것을 내부 압력이라 하는데요. 이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단계에서는 중력과 내부 압력이 비기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를 유지합니다. 이런 주계열성 상태에서 밝게 빛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흔히 별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타고 있던 것이 만일에 중심부에 수소가 헬륨으로 다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헬륨으로 다 바뀌면 이제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에너지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공간 중에 모인 물질의 양은 같으니까 중력은 변하지 않겠죠. 근데 내부에서 온도가 낮추어지고 하기 때문에 외부로 팽창하려는 힘, 즉 내부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중력이 더 세져 가지고 가운데 부분이 다시 오그라듭니다. 자, 이렇게 안쪽 부분이 점점 작아지면 또 좁은 공간에 많은 물질이 모이는 상황이 되니까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중심부의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이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으로 되면 헬륨도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하여서 헬륨이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의 헬륨이 탄소를 만들면서 생성되는 핵융합 반응으로서 또 막대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 헬륨으로 되어 있는 영역 바깥에 있던 수소의 에너지를 전달해 가지고 그 부분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심부는 헬륨이 탄소로 변하고 그 바로 바깥 부분은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때 중심부는 쪼그라들었지만은 바깥에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 과정 속에서 다시 막대한 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내부 압력이, 즉 팽창하는 압력이 더 세집니다. 그래가지고 바깥 부분은 더욱더 팽창을 하게 돼요. 즉 내부는 더 작게 쪼그라들고 외부는 엄청 커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내부는 온도가 더 올라가는 상태가 되고 외부는 온도가 더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넓은 영역으로 별이 커져 버렸으니까 온도가 더욱 넓게 퍼졌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보다 온도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현재 태양은 이런 적색 거성이 되지 않은 상태, 즉 주계열성 단계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로 노란색을 나타내는 별이지만은 나중에 적색 거성이 된다면 그 표면 온도가 3500도의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현재 태양계가 이런 모습이라면 스케일은 이거와는 엄청 차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 간의 거리는 말할 것 없고요. 실제 상태라면 거리에 따라서 한다면은 요 정도보다 더 작게 보일 겁니다. 현재 지구는 이 정도 있다 봤을 때 주계열성 단계에서 이렇게 타오르다가 적색 거성이 되면은 적색 거성은 아마 지구도 3km 정도로 커져 버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적색 거성 단계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부분에는 작아져 가지고 하얀색을 나타내는 백색 외성이라는 별이 되고 바깥 부분으로 퍼져 있던 이 적색 거성도 결국은 여기 있는 물질들이 계속 퍼져 나가 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가운데는 백색 외성으로 남게 되고 바깥 부분은 퍼져나가지고 처음에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졌을 때와 같이 그 반대 방향으로 성운이 되어서 태양은 종말을 맞이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중심부는 백색 외성, 그 다음 중심부를 삥 둘러싸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백색 외성 주변을 도는 행성 같은 그런 형태로 퍼져나갔다 해서 이것을 행성상 성운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종합하자면 태양과 같은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빛을 내고 그렇게 일생을 삽니다. 그런 상태가 태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성운에서 태양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에서부터 거의 100억 년에서 150억 년을 이 주계열 상태로서 탄다고 하는데요. 현재 태양은 만들어진 지 45억 년 됐죠. 앞으로 한 70억 년, 80억 년 정도는 더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태양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부풀어 가지고 지구도 아마 집어삼킬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그런 적색 거성으로 변하면서 안쪽 부분은 헬륨을 탄소로 바꾸면서 작아지고 그래서 백색 외성이 됩니다. 이런 백색 외성은 헬륨을 탄소로 바꾸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내면서 그 원료를 다 써버리면 그 밝기가 어두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갈색 외성, 흑색 외성, 흑색 외성 단계에서는 우리 눈에 아예 보이질 않겠죠. 그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안쪽이 그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바깥쪽은 적색 거성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에 의해서 계속 팽창하다 보면 결국은 아주 멀리까지 백색 외성을 삥 둘러싸는 형태로 성운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행성상 성운이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처음에 우주 공간에 있었던 물질들은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었는데 성운도 역시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개의 의문점이 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별이 원소를 탄생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소는 그 종류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설명에서는 태양 같은 별은 수소와 헬륨만 만들어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고, 두 번째 의문점은 수소가 가장 가벼운 원소고 그 다음 가벼운 원소가 헬륨이고 그 다음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입니다. 이런 순서로 된다면은 원소의 생성 순서도 수소가 합쳐가지고 헬륨이 되고 헬륨이 합쳐서 리튬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앞에 설명해서 뭐라 했습니까?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였죠. 즉 리튬, 베릴륨, 붕소가 되는 과정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문점이 남는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수소가 핵융합 반응해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더 온도가 높아지면 헬륨을 원료로 해서 탄소가 만들어진다 이야기했죠. 근데 보면은 3번, 4번, 5번 원소인 리튬, 베릴륨, 붕소 이야기는 왜 건너뛰게 되는가 하는 의문점, 두 번째 의문점이었죠. 거기다가 이 주기율표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가 100가지가 넘는데 태양이 타고 마지막 단계에서 행성상 성운으로 다시 성운이 돼서 퍼져나가도 결국은 그 성운 속에는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지 여전히 나머지 원소들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었습니다. 이 1번과 2번 의문점은 또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길어지는 이야기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만 하고 의문점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